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가상자산 시장도 들썩. 22일 현지 시간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 세계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AI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들이 엔비디아 주가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가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 동안 5.51% 상승한 7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더리움 역시 전일 대비 16.49% 상승한 3,648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최근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급등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최근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능과 효용이 높은 AI 산업의 큰 산업 혁신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 코인들도 최근 들썩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니어 프로토콜의 NEAR, 렌더R NDR, 더그래프 GRT, 팜AI 파이렘 AI 등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미래에셋 자산운용, 세법 논란 속 나스닥 ETF 발표 제동.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미국 나스닥 추종 ETF를 내놓으려는 시도가 제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는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면서도 국내 장내 파생형으로 비과세로 취급되는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과 함께 이를 제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업계 내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세법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운용사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발표한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다는 점도 이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이 ETF는 TIGER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를 기반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수의 산출 기관이 한국거래소로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과 처리 방안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워런 버핏, 다음 투자 후보군은 철도와 물류 인프라로 주목.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스위스 손해보험사 처부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도 아직도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음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버핏은 애플 에너지, 보험, 철도 운송을 4대 거인으로 꼽아왔는데 특히 철도와 운송 관련 기업이 최근 비중 확대 소식이 없는 만큼 이 분야가 유력한 차기 투자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NBC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선호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최대 트럭 화물 운송업체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 ODFL을 잠재 후보로 꼽았습니다. 올드 도미니언은 북미 전역의 물류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북미 지역 공급망이 활성화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가는 최근 2020년 이후로 185% 급등하며 배당금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풀은 올드 도미니언의 배당금이 순이익의 10%에 불과하다며 향후 더욱 늘릴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데일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미 미국 최대 화물철도 회사 BNSF를 보유한 만큼 물류 인프라 업체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가는 이외에도 미국 최대 중고차 업체 코파트도 버핏이 투자할 만한 잠재적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버핏의 다음 투자 후보로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실권주 청약 경쟁률 작년 대비 2배 증가.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실권주 청약 경쟁률이 작년과 비교해 평균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열된 경쟁은 공모주 시장에서의 무분별한 청약, 관행이 실권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권주는 기존 주주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이 포기된 주식을 말하며 보통 주가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제공되어 우량주의 경우 청약 후 수익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시세 조정에 취약한 비우량주들은 청약이 되더라도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청약에 대한 열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삼성제약의 실권주 청약에서는 경쟁률이 300.03대 1까지 뛰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재정 상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공모주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져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한 투자 상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상단의 20%를 넘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관행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계를 표하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피 3000 돌파 전망,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가 촉발기. 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코스피 3000을 넘어서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반도체 산업 등 기업 실적의 회복과 금리 인하에 의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 하나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S투자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3000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3110과 3100으로 최상단을 제시하며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며 그 이후로는 긴축 정책과 기업 실적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둔화 등으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약 48%는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업 실적의 피크아웃 가능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하반기에는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품 주식, 수출 호조 속 20%대 상승. 21일 한국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국내 화장품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영향입니다. 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에 85억 달러로 기록되어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수출액 비중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도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호조는 올해 1분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수출액은 작년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이에 힘입어 화장품 주식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며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에는 화장품 섹터가 수출 중심의 성장 가도를 달릴 것으로 예상하며 매출 기대치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마존닷컴의 스킨케어 카테고리 내 한국 인디 브랜드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